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명나라 영락제 치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락제는 어린 시절은 남경에서 자랐습니다. 1372년 11살 때 연항에 봉해져 지금의 북경 일대에 제후가 되었습니다. 19살부터 명장 서달을 따라 몽골 원정에 전공하면서 남경계 북경을 왕래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순천 베징에 정착한 게 1380년 22일 때였다고 합니다. 이 시기부터 임직의 내정과 군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연안부 명함정 체육변에 해당하는 부건이 전당시를 들이전락하고 합으로 이주한 몽골인 물과 인민들의 원왕조 출신 인사들과 호족들이 많아 범죄나 마찬가지였으나 주체 후에 영락제는 이들을 잘 통제하고 부건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종근한 영향으로 인해 주체는 후에 영락제는 무골로 성장하였고 성품도 대단히 호강하였다고 합니다. 목표의식이 들어있으며 주체 영락제의 능력과 실적에 정확한 존재는 내신 영락제를 후계자로 생각하였습니다. 장차 우선 원칙에 따라 장자 우선 원칙에 따라 장남인 주표를 황태자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주포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지윤문을 황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래도 속마음은 어쨌든 이 시절에는 그냥 주표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영락제가 딴 마음을 보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노무가 주표에게 말하였습니다. 주포의 반응은 그런 평소에 내게 공손하고 나도 그에게 나쁜 감정이 없어. 그러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황태자 주표가 만약 조금이라도 영락제를 견제하거나 의심이 약간이라도 있었다면 적어도 형제 사이 이후에는 좋았던 것으로 생각됐다. 그러나 장자계에서는 원칙 불능한 한데 어쩔 수 없이 장자의 주표를 후계자로 세웠다. 3차에 걸쳐 정치적 이유로 되었던 홍무실록의 내용과 지금까지 전해지는 자사들이 뒤섞인 낭설이다. 황태자 주표가 공개진 것은 13살이고 그보다 5살 아래인 후에 영락제가 되는 주체는 8살이었다. 목을도 아니고 성격은 어린 아이였다. 목표가 뭔지 모르는 아이였다. 홍무제가 주체를 후계자로 생각할 만한 요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홍무제는 조원장은 중국을 통일하자마자 장자를 태자로 수용하고 차남 이하의 서자들을 반항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13살이던 황태자를 중서수로 임명해 국정을 청관하는 권한을 받게 하였다. 황태자 주표를 확실히 후계자로 정하였다. 이때 신뢰들을 받은 황태자가 중사를 하는 김직한다는 조치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홍무제는 직접적으로 황태자의 권위와 힘을 높여줬다. 성이 된 뒤 황태자는 국정 침범을 받아들이하도록 중요한 문서들을 보안하게 상주했다고 한다. 영락제가 고작 순천 북경 일대 때만 지고 있을 때 황태자는 제국 전체를 허랑하였다. 영락제는 이미 11세에 번함으로 당했었기 때문에 운명이 재량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황태자가 조했을 때는 그나마도 전성이 있었고 정법에서 황태자가 사후의 계승자를 제안할 때는 황태자의 보수 또는 황태자의 다음 세대의 혈족의 계승하는 것을 우선시하였다. 게다가 조정이 권해들과 항공 대신 미리 장차 계승의 원칙과 정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하찮는 반응 따위는 후계자로 권될 책에 교차 없습니다. 1398년 홍무제가 부흥하고 군문제 수리하였다. 즉 홍무제는 주원장의
중하고 주표 그 문제가 제기하였다. 바람들은 잠재적인 지금 그 문제가 그 집권들의 사건 정책을 실시해 바람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려고 다시 다섯 반항을 제기해봤다. 이제 위험을 느낀 이는 영락제 주체는 북경에서 거병에 그 문제에 나섰다. 비록 주체의 전력은 그 문제에 비해 훨씬 열세였으나 주체 본연의 기량과 그 문제의 무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여러 차례 이걸 위한 정당군은 조정군의 반경을 뚫고 파죽지수한 행동까지 못했다. 근본자는 궁에 불을 지르고 해몽은 불병이 됐다. 중국을 만든 항해들을 좀 힘들지만은 이기적은 일실행 무용과 곤란한 기록이 너무 많다. 이 기록들이 야사나 사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정사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정단을 배운 시기에 중사령관이 야랑 맥락제 본인 직접 들고 하거나 탈출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이 일어났던 점과 천탈자이기 때문에 확실한 성과를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단이 된 때 현황은 스스로 만전에서 말을 갈아타고 화살을 떨어지면 직접 칼을 휘두르며 채워주는 싸웠다. 기록이 청사령관에도 화살과 돌에 쏟아지는 격전 중에 앞장서서 전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영양도의 군사력 능력과 오행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정치적으로는 수도를 남경해서 자신의 세력 기반인 북경으로 옮겼다. 남경의 조정과 강동 세력들이 자신에게 적대적인데다 몽골과의 충돌이 이어진 상황이었다. 영락제는 천도를 단행하고 새로운 공성을 축소하였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금성이다. 영락제의 천도 이후 북경은 증거에도 중국의 정치적 중심지이다.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기 위해 변한 제도를 폐지하고 정국의 의사를 파견해 권력을 감찰하였다. 영락제는 농업 발달에도 힘써서 수의사업을 추진하고 예원을 개선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도 힘을 써서 하법을 개량하고 개정의 사석부에서 붙은으로서의 장난을 마쳤다. 또한 영락제는 명청 왕조에서 유지한 내각제의 기틀을 쌓았다. 대중적으로 홍무제가 황제 과정을 업무를 채하는 제도를 만들고 이에 필요감을 느끼는 영락제가 내각 제도를 시행해 황제의 업무를 최종하는 것을 알려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내각은 홍무제가 15관과 정각 대학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기초이며 여기서 영락제는 부왕이 업무 보좌 전문용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각 대학사를 내각을 개편하고 상당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 현재의 가져가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였다. 문화사회도 힘을 내고 있었다. 영락제전이라는 방대한 문서를 편찬하여 훗날 사고전서 편찬하였다. 내정에서도 성과를 올린 영락제지만 대외 분야의 업적은 정말 화려하다. 영왕 시절부터 전쟁을 문의했던 영락제는 적극적으로 평창 정책을 펼쳤다. 1410년 신정을 내 고비 사막을 넘은 뒤에 제2년 동안 무려 5차례에 걸쳐 총 50만에 달하는 대군을 끌고 몽골 초원에 원정을 나갔다. 역대 중국 황제들 중에서 고비 사막을 넘어 몽골 초원을 나가 진정한 황제는 부귀 태무제 명나라의 성교 일록에 영락제 청나라의 성교 강의제의 신명부이다. 그나마 태무제는 선비적으로 백발부였으며 강의제는 만주족 출신이다. 몽골 초원에 익숙한 민원민과 수련민들이 반면 영락제는 한인 출신으로 막북 친정을 감행한 유일한 황제이다. 하지만 막북 친정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영락제는 영락 8년에 20년까지 전을 5차례 걸쳐 대권을 겪고 막북에 출정하였다.
그 중에 4차례 발달단과 울랑합을 대상으로 삼았고 한 차례는 화자를 지휘해 작전 대상으로 삼았다. 그의 진정은 타타르 울랑합 오이라트 원정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었다. 그 작전 지역은 알랄하, 홀란홀스, 시론, 몽골 오란파타, 혼란 해자, 내몽골 하루로와 굴레리나 내몽골이 파지른 기로하 등지로 나눠졌다. 이후 두 차례 친정 모두 몽골이 아르타이, 오이라트, 아코포로 도전한 바람에 교전을 하지 못하고 귀환하게 됐다. 영락제는 막대한 병력과 고위리 군대로 들어 15년 동안 5차례나 친정하였다. 이 친정은 몽골 부족들의 군사력을 압박시키고 탈당과 마자의 위협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었다. 5차례에 거친 장기간의 친정으로 인력 물자 재정이 소진되었다. 인정 선정당대의 정치에도 후유증을 남겼다. 무엇보다도 원정에 대한 노력과 투여된 재정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얻는 성과도 별로 없었다. 몽골 부족들 중 어느 부족도 확실히 기뻐하거나 양날의 여왕과 내에 편미시키지 못하였다. 영락적에 봉하고 불과 25년 뒤에 중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패전 중 하나인 토목의 병을 당하게 되었다. 과거 천안이 세종 모황제 역시 흉노 원정에서 엄청난 물자가 인력을 수배했지만 그만큼 바람이 있어 중국은 16세기 때까지 흉노의 위협에서 수백 년 동안 안전했던 것과 비교된 부분이다. 태국이 향당제가 최고의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의무 천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신정의 목적이 몽골 부족을 제압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 10% 돌아갔고 오히려 북방변경에 의해서 조정됐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5차례의 친정 가운데 실제 전도회라는 것은 영락 8년 제1차 원정과 12년 제2차 원정뿐이다. 제3차 이후는 거의 직접적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수십만 명의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그저 사막을 흥분하며 막대한 보고 멀자를 수비하는 데 그쳤다. 영락제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진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의외로 영락제는 베트남을 은퇴화시키기 위해 인정을 발견하여 고안도 베트남을 정복하기로 하였으며 백나라 해안에 자주에서 들어온 이익을 움직이 단속하기 위해 조선이 이강원 태종과 행정하여 대마도 정보를 추진하였다. 또한 예고 관리를 위해 일본행 무릎마치 받고 접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해종 건문제 시절 일본 국왕의 보관 무릎마치 받고 제3대 세월군이었던 야시카가 요시미치를 일본 국왕으로 보고하고 감한 무역을 실시하였다. 요시미치가 적자 그에게 고문이라는 신고를 내려주기도 하였다. 베트남 장군도 성공준 예정이라 하기엔 여러모로 미묘하다. 일단 중국의 역대 베트남 지배 기간만 봐도 1차 베트남 지배는 약 150년, 2차 베트남 지배는 약 500년, 3차 베트남 지배는 약 330년 동안 지속되는데 영락제가 이룬 4차 베트남 지배는 현지 제한군에 의해 20년 만에 종료됐다. 그 많은 예전 중에서도 가장 특별할 만한 것은 바로 제왕의 대원정이다. 1405년 제1차 함대가 파견된 이후 1430년 선적제인 시세 때까지 무려 7년간 대함대를 파견하면서 동남아시아 인도양, 심지어 동아아프리카의 케냐 해안까지 맥날의 함대가 진출해 나라의 위세를 크게 떨쳤다. 많은 나라의 조공을 받았다. 하지만 막대한 인력과 돈을 들였음에도 식민지를 얻거나 신문물을 대입하거나 무역이 크게 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 때문에 선정 선덕제 제2시기 항해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해상 원정을 없었다. 이후의 맥날은 아예 해금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한다.
대전과 영락은 영락을 대제국으로 끌어올린 인물로 영락의 시선 영락 선세를 부른다. 후인 군주들의 인종 훈위자와 선종 신덕제의 인선 지치와 더불어 영락의 전체 선들을 부른다. 이런 일세의 호불도 중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1424년 5차 몽골 원정에 직접 나섰다가 병을 얻었다. 결국 전쟁에서 함정 64세로 죽었다. 영락은 제가 포옹하자 국정의 혼란을 오랜 신하들이 마치 황제가 살아있는 것처럼 식사를 올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홍의자가 워낙 수원한 나머지 영락제 조의 홍의제의 동방 스님들에게 알려지면 국정의 혼란이 올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영락제 권율의 원작은 아니지만 서쪽 티모르 제국의 영웅 티모르 바클라스가 영락제가 다시 쓰려던 명나라 침공을 시도하는 적이 있었다. 다만 티모르가 명나라로 진군을 얻은 도중 오르트라에서 죽어 무산되었다. 이건 중앙아시아 티모르 동망의 명나라 영락제가 영웅 중 영웅인데 만일 두 분이 싸웠다면 대체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상 명나라 영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탁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